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바이러스들이 날씨가 더울 때는 가만히 이래 있다가 열에 약하잖아, 그죠?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감기인데, 보통 이제 이 감기를 소홀히 다루는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감기로 인해 독감으로 인해서 뭐 폐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노인들이 그저 이제 유명을 달리해서 지금 뭐 장례식장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요. 이 감기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왜냐하면은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큰 병이 걸렸을 때 감기가 걸리면은 마취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이나 더 큰 병이 걸렸을 때는 다 마취가 가능한데 감기는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실 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데 물을 뭐 한 번에 그냥 꿀꺽꿀꺽 뭐 이렇게 1리터씩 마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 가습기라든지 이런 수증기라든지 연기를 많이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호흡기 질환에서 이 코로 들어감으로써 그 염증을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자 있잖아, 그죠? 사자에게 돌을 탁 던져보세요.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사실 우리가 이 원숭이를 기준으로 해서 동물과 인간의 그 지능, 그게 원포인트 차이거든요. 원숭이의 IQ가 89고 인간의 IQ가 90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IQ가 높은 원숭이에게 돌을 던지면은 원숭이는 그게 먹을 것인가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자는 자기한테 돌을 던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공격한다는 거는 좀 영리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렸을 때 그죠, 똑같은 종목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익을 만들질 못하고 오히려 그죠, 안티가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무슨 저런 종목 저렇게 종목을 줘서 이렇게 그죠 피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브라 카다브라라는 이게 뭐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이런 아랍어의 주술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라는 거는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카다브라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천억 자산가가 되세요. 부자가 되세요. 이렇게 100번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은 사실 천억이다. 제가 금덩어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이 작은 종지 그릇을 갖고 있다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도 많이 배우시겠지만은 저는 이 좀 그릇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큰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큰 그릇들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항상 위기가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위기는 뭡니까? 죽음과 맞닥뜨려졌을 때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총을 맞았을 때에도 나는 괜찮아, 너는 어때? 이런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연설 도중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는 강인한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걸 만드느냐면 여러분들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큰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그죠? 뭐 제가 지난주 여기 토요일에서 말씀을 뭐 잠깐 드렸지만은 그 LA 산불과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주초에는 좀 시장을 조금 주도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자연재해인데 해마다 이런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인간들이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해가지고 그게 많은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런 종목들은 약간 hed지성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뭐 위닉스라든지 파라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좀 주력으로 움직였던 거는 전력, 그죠?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돼 있는 요런 부분들로서 재룡 산업이라든지 뭐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그죠? 뒤에는 뭐 LS 에코 에너지까지 나왔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다 전소가 됐는 중에서 유일하게 한 집이 안 탔죠, 그죠? 뭐 화이트 하우스인데 그 집은 이제 미리, 그죠? 이미 집을 지을 때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지었다 이래서 또 뭐 시멘트 관련한, 그죠? 강동 CNL이라든지 산표 시멘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뒤에는 좀 움직여 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이, 그래서 뭐 올해 가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꺼지고 있는 상태니까 불이 꺼지거나 이랬을 때는 소멸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단발성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탄핵과 관련돼 있는 뭐 대통령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이제 근데 조금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야당권의 뭐 대권 주자 1위에 있는 대표가 그 종목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종목은 하락을 하고 지금 뭐 국회의장 관련한 종목들 뭐 뱅크오버라든지 효성 OM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것이 조금 의외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권 주자 1위도 되지만 또 뭐 혐오하는 1위도 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의외로 나왔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아침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종목들의 관련성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시장은 의외로 움직여줬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정말 핫하게 움직인 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있는 종목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거든요. 젠슨항이 그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하나의 발언으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한 15년에서 30년이 걸린다는 이 말 한마디에 미국의 아이온큐도 뭐 40%, 50% 급락을 하고 우리 시장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젠슨항의 말이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모든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하나의 어떤 그 완성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반백년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50년에서 많게는 70년, 80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양자 컴퓨터의 가장 처음 시도됐던 연도가 언제냐면은 1995년이니까 그로부터 50년을 기준하자면은 앞으로 뭐 그런 어떤 수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35년이라든지 2040년도가 되어야 완성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주가를 막 움직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한국 첨단 소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유엔에서 양자 컴퓨터의 해로 지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첨단 소재가 어떻게 됐냐면 상한가를 치고 연장 그죠 단기간에 70%가 넘는 2연상을 치는 이런 모습을 갖춰졌습니다. 사실 이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양자 기술은 컴퓨터, 통신, 센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이 컴퓨터 쪽은 지금 미국의 우위에 있고 통신이나 센스 부분은 좀 중국이 앞서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미중 갈등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은 이 보안 체제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권 프로그램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전에 이제 어떤 대처 방안이 나오겠지만은 이 양자 컴퓨터의 앞으로의 활용도는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들이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단발성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다가 지금 보면은 지속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위치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유증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한다 이래서 뭐 하한가를 쳤지만은 그 종목이 상승했을 때 400%가 넘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했다라는 거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그 뒤풀이 파동도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 이 조선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21일 12시부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떤 등락을 그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있고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움직여 줄 건가? 그 항목이 100조항이 되기 때문에 100개의 어떤 행정명령을 그날 그죠? 바로 이제 트럼프 사인 굉장히 깁니다. 그죠? 한번 이렇게 하는데 이걸 100개를 다 쓰려면 사인하려면 엄청 힘들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움직여 줬는데 여전히 이 조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좀 우호적으로 당선되자마자 그죠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같은 어떤 협력 관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은 뭐 하나오션은 지금 뭐 그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엄청 많이 가고 있는데 또 새롭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로봇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 로봇, 지금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3조의 시장이라면은 이 로봇 시장은 어떠냐면은 그 10배가 넘는 한 35조의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보다도 지금 보세요.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이 인간보다도 나중에는 로봇이 3배에서 5배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최종 목적지는 뭐냐? 휴머노이드, 인간과 같은, 그죠? 그럼 이 AI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피지컬 AI까지 가야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지난번에도 제가 게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로봇은 꾸준히 올해 한 해에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코너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그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이제 시청하시라는 부분인데, 물론 뭐 제가 이제 이델리 TV에서 방송하고 나면은 이델리 TV에서도 유튜브가 올라갑니다. 요즘 뭐 개인 채널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똑같이 내가 뭘 탁 던졌을 때, 그죠? 영리한 사자가 될 거냐, 그죠? 어리석은 원숭이가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냐면 시장에서 경제의 거미집 이론같이 그죠? 수요와 공급이 어떤 거 쏠리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잘 들으시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상당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건 시장은 패션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똑같은 반도체라도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 이번 주에 움직인 종목, 다음 주에 움직일 종목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제가 매일 하루에 뭐 한 세 꼭지 정도 올려드리는데 많게는 4꼭지, 그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제의 그 리딩,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한 이런 어떤 성향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자꾸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고집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저희 핸드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을 뭘 봐야 되느냐? 바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동이 이렇게 그죠? 대동도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 좀 한 번씩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밀렸다가도 그렇게 급등하는. 그러니까 그 밀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수해서 그죠? 그런 급등을 맞이하는가를 자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제가 얘기하고 나서 대동처럼 뭐 이렇게 돼.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매집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파동이 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100%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도 이 이상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이 들어오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잘 노트화 해놨다가 또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흐름을 거기서 접목을 시키든가 아니면 호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찾든가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뭡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 뭡니까? 양자 컴퓨터죠. 제가 양자 컴퓨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 상용화되고 어떻게 되고 처음 어떻게 시작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뭐가 집중적으로 움직였냐면 한국 첨단 소재, 파인텍, 그전에는 뭐 엑스게이트, KCS, 거의 뭐 우리네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 첨단 소재라는 거예요. 왜? 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한 번 대장을 막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역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움직이면서 뭐가 움직이느냐 하면은 보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안. 뭐 링크 제니시스라든지 모니트랩이라든지 한싹이라든지 그죠? 요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보안하면 안랩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패션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관련한 종목들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지금 LA 산불 같은 이런 것들은 해지성이고 이제 불이 꺼지면은 크게 그게 없지만 LA 산불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전력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날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재룡산업이었고 그 전 금요일 날 상한가에 거의 건접했던 종목이 제일일렉트릭이었는데 지금 어제 금요일 날 머스크가 그죠? 뭘 했습니까? 이 전력 관련한 부분에서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어느 기업에? LS 에코 에너지. 그래서 LS 네트워크스, LS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이 LS 글로벌 애들이 전부 다 이 전력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하면은 뭐 재룡전기도 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재룡전기도 싹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하지만 지금 그 LS 관련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그죠? 마지막 파이널 게임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는 어떤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되냐면 눌림목, 밑꼬리 공략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니 해도 이 지금 트럼프인데 트럼프 관련한 종목 너무 많습니다. 다 해당 사항이 다 됩니다. 뭐 드론, 로봇 뭐 이거 다 됩니다. 되지만은 이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희비가 약간 엇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쪽은 어디냐? 규제를 완화하는 쪽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이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이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관련한 종목으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취임식, 그죠? 취임식에 참여하는 그와 관련해서 보면은 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취임하면서 신세계 INC라든지 또는 뭡니까 또 그 여당의 또 그죠 그 대구시장 홍준표 의원이 가는 거와 관련해서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뭐 경남스틸 이런 건데 그는 어떤 대선 관련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좀 정용진 회장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요 틱톡 관련한 종목들은 또 새롭게 이제 요번에 좀 물론 있던 테마였지만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틱톡 관련한 종목들은 뭐 공구어머니라든지 그죠 청단 글로벌이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요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쳐줬기 때문에 좀 약간 눌림목 그죠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화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완화하고, 그죠? 규제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전 정부의 대통령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던 기업이나 너무 좋았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재를 가하죠. 그러면 트럼프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왜? 이 친환경의 어떤 규제를 강화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죠? 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를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뭘 만들면 뭐가 나오고 이러면 환경을 침해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멀리 보면 어떤 정책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업 위주의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친환경 쪽은 이렇게 다운이 될 것이고, 뭡니까? 화석 원료라든지 뭐 세일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원전, 물론 이 원전은 지식재산권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랬는데 그것이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지금 뭐가 움직였냐면은 원전 관련한 종목이, 물론 서전기전이 상한가를 치고 밀렸지만 서전기전, 한전산업, 우진엔텍, 보성파워텍,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그런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 원전주를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방향성을 찾으면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뭐 대선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이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이번에 핫했던 게 뭐냐면 이 유리기판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필옵틱스, 지금 여러분들 필옵틱스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기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얼마나 가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관련한 요 종목들은 필옵틱스와 SKC가 물론 이제 아주 잘 흐름을 좀 만들고 있고요. 요 반도체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제가 뉴로모픽도 말씀드렸고, 그죠? HBM도 말씀드렸고, CXL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또 반도체는 뭐가 딱 나오고 있느냐면 파운드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HPSP라든지 두산 테스나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살살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단 키트는 지금 보면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감기 환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성을 봉쇄할 정도로 지금 규제를 강하고 있지만은 뭐 기사나 이런 거는 잘 나오지를 않지만 요 진단 키트들이 고는 얘기들이 또 뭡니까? 시장이 살짝 이렇게 소강될 때 어떻게 되냐면 톡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진단키트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랩지노믹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파동을 쫙 만들고 전부 다 엎어져 있잖아. 그죠? 이렇게 지금 이파가 짝이 엎어져 있다가 어느 날 또 시장에서 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 갈 애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가 갑자기 퍽 튀어나와가지고 팍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사실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 재건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건 관련한 종목 제가 여기서 대동이나 대동기업 많이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대동이 뭐 20% 넘는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재건 관련한 종목은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하마스, 그죠? 네타나후는 지금 누구 말을 듣죠? 이제 휴전한다 하잖아, 그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만해, 휴전해.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 이 재건 관련한 종목이 그때, 그죠? 하마스가 이런데도 뭐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하나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푸틴, 그것마저 자기가 이제 집권하는 그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뭡니까? 종식시키겠다, 종전시키겠다, 뭐 휴전이 뭐 뭐든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왜 이렇게 그게 반응을 잘하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걸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렇게 종전되면은 뭐 재건주가 막 올라갈 거예요. 저는 재건주는 지난주에 거의 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좀 남아 있다면 좀 반짝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리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 재건주들이 저 밑에 땅바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렇게 있는데 막 그나마 조금 간 다음에 대동기에 조금 하나 좀 살아 있고, 그죠?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뭐 대주주가 팔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에 뭐 밑에서 푹 빠져 있는 애들이 푹 올라올 수는 있지만 뭐 계속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그죠?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거는 나오기 전에, 그죠? 요렇게 해서 주가를 요렇게 상승을 시켰다면 그 재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보면 트럼프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올리진 않았지만은 뭐 대북 관련한 뭐 그저 그런 종목들도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자기 꿈이 뭐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단돼 있는 민족이 누구냐 이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분단돼 있으니까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어떤 말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정부하고의 어떤 고리를 본다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만 날아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삼성바이오가 그저 상당한 수주를 받고 뭐 이래 해도 조단위 어떤 거에도 막 무겁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유한양행도 아무리 그래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뭐 최근에 삼천당 제약도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는 좀 어떤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느냐면 약간 좀 파이널 게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조금 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뭐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뭐 SOS 랩은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고,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만 좀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체크하셔서 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좀, 이게 어제 거거든. 그러니까 목요일 거니까 제가 어제 일찍 이제 PD님한테 드렸으니까 어제 미국 시장 이렇게 좀 올라섰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처박는다고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지금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첫날 집권하는 그 첫날은 독재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개에 해당하는 100조항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이거는 이제 입법을 통하지 않고 바로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대통령이 뭔가를 하나 내면은 그걸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밟아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런 마찰이 없겠느냐, 그죠? 이 미중 갈등은 뭐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과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어떤 그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께서 21일 날은, 그러니까 20일 날 2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12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고 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을 보실 때는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순간적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를 우리가 무조건 믿어도 안 되고, 그죠? 지금 우리한테는 많은 불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간세도 그렇고, 그죠? 지금 보면은 규제 대상도 많고, 뭐 이제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원래 우리는 제조, 그죠? 제조 강국인데. 미국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외주를 줘가지고 안 하던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기 공약이 그렇잖아요. 그럼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장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고 너희들 오면은 뭐 법인세를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기 때문에 자국 위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또 트럼프 같은 이 트럼프는 어때요? 자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뭘 하자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냐면은 핑계도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중국 때문에 못했어. 누구 때문에 못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
순간에 그거에 의해서 막 거기 가서 막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진짜 애국심을 가진 그런 어떤 CEO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의 어떤 우선적인 그런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막 덤벼들지 말고 진짜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이 최고의 기업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다가 우리 시장은 살살살 올라갈 거다. 대형주 시장은 아니지만 중소형주에 맞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정할 거다. 이러니까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그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랬는데 총알도 공짜면 받아 먹는다잖아요.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은 B2, 그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뭘 하고 있느냐면 주식을 사는데 이게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조, 16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 자금이 이제 좋은 현상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에 갔던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싹 돌아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는 아주 잘 맡아요. 왜?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그 하지 않는다. 이제 뒷차를 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지만 앞차를 타신 분들이 서서히 어떻게 합니까? 싹 이렇게 한국 시장을 오면서 지금 대기 자금이 52조가 대기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대신 신용도 살살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식시장 엄청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빈대 가지고 막 이래 많이 사놨어. 어느 세력이 네 그렇게 빚을 내서 공짜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세력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투자 심리가 여러분들이 신용을 많이 쓰거나 미술을 많이 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멀쩡히 갈 종목도 그 종목이 기술적인 흐름을 살짝 뭉개뜨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심리가 어때요? 도망가지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큰 그릇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야 담을 게 많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릇을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 아까 배려심도 있지만은 욕심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완벽한 나의 기술이 아니라면은 물론 제 유튜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죠? 한 달 동안 제가 어떻게 리딩하는가를 잘 듣고,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뭐 한 달 만에, 그죠? 자기 투자 금액에 따블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방법론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전문가마다 리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뭘 고집하느냐면은 지금도 제 방송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있느냐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를 고집하고 금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거를 자꾸 따지면은 수익 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장을 읽고 시장에 맞는 종목을 자꾸 따라가면은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하한가를 쳤지만 상한가를 두 방 치고 그 다음날 또 상승했습니다. 물론 무너졌지만은 그 진폭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용이 늘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용 늘어나고 있으면 한번 주의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투자금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투자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잘 취했어. 나는 저 종목을 사고 싶은데 갑자기 시장이 팍 밀어. 그건 뭐예요? 절호의 찬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신용 잔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조, 16조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불길한 징조란 말이에요. 무슨 불길한 징조냐? 시장을 한번 밀 준비를 한다고요. 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뭡니까? 개인들이 막 또 계속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막 뚝뚝뚝 이래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어떤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상패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3월 달이 되면은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 우리가 지금 시총이 코스닥 뭐 그래서 다 치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저 미국 시장에 애플 같은 경우 시총 보면 우리 시장 뭐 한 뭐 3개, 4개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총을 가진 한 종목이. 그런데 우리 시총은 이것밖에 안 돼, 전체 시총이. 근데 이 시총 2,000조의 종목들은 한 2,000개가 넘어요. 한 2,500개가 되는데 한 해에 사라지는 기업이 상폐돼 갖고 나가는 기업이 한 20개가 되고요. 지금 뭐 1월 달에도 상장하는 거 있죠, 그죠? 상장하는 종목들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폐 조건을 아시죠? 뭐 3년 이내 뭐죠? 그거 없고 뭐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그런 어떤 조건에 맞나 안 맞나를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3월이라고 내가 그래 3월 달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 조건에 맞나 뭐 이렇게 되나 올해 상폐가 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상폐되면 하나도 못 찾잖아요. 그렇지만 상폐되기 전에 그죠? 막 내가 좀 가하지만 그런 조건이 가하다면은 좀 현금을 만드는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그걸 준비해야 된다. 제가 오늘 키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은 신용잔고가 늘고 있다. 그죠? 반대로 뭡니까? 대기 매수세 자금도 늘고 있다. 그럼 결국 시장은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이 신용 미수를 많이 쓰신 분들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갑자기 절대 주식시장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자, 내일 우리가 시장을 팍 밀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순간 탁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시장에 계속 공포를 준다고 했어요. 공포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공포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준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패 종목 조건이 되나 안 되나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월 달 다 갔습니다. 이번 주 지금 끝났죠. 다음 주 일주일 하고 나면 그다음 일주일은 뭡니까? 쉬잖아요. 명절이니까. 저도 다음 주 토요일은 방송을 못해요. 예, 표를 예매를 못해서요. 워낙 이게 지금 막 접속자가 많았기 때문에 미리 예매를 딱 시간을 정하더라고요. 1월 7일 딱 7시였는데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지금 기사 보니까 이제 뭐 그죠? 조작 이런 거 뭐 조사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는 방송을 못 하고 제가 2월 1일 날 여러분들하고 뵀는데 그래서 보면 일주일 쉬죠? 없죠? 그럼 바로 2월입니다. 2월 가면 바로 뭐예요?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지금 어때요?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그동안 종목들이 막 엄청 잘 움직였어요. 잘 움직이고 막 수익이 팍팍 극대화가 됐는데 수익을 칵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약간 주춤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황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요. 지금 시황이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트럼프가 뭐를 얘기할 거냐. 그거 세력들이 체크해야 되겠죠. 그전에 시장이 어떻게 무거웠어요. 탄핵이 되나 안 되나 막 무거웠잖아요. 근데 어떤 방향성이 나오니까 조금 가볍게 흘러갔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뭘 할 거냐. 이런 어떤 시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체크하고 또 넘어서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종목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시간도 조금 그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잘 들으세요. 자, 이거는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항선 아래에 있는 주식은 매매하지 말자. 저항 알죠? 저항. 이걸 저항을 딱 뚫으면 뭐가 됩니까? 시고가 나오죠? 지지선 위에 안착한 주식만 매매하자. 지지선 알죠? 지지선. 더 밑으로 안 내려가. 딱 여기는 콘크리트를 쳐놨고 더 이상 안 내려가. 딱 여기서 매매하자. 모든 주식 매매의 근거는 차트로 정한다. 여러분들 뭐 봐요? 차트 기술적인 흐름 이거 딱 보고 하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 딱 매뉴얼대로 하는 교과서예요. 뉴턴도 자기 물리학의 법칙을 적용시켜갖고 요렇게 딱 주식을 해서 쫄딱 망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뭡니까? 세력주 아닙니까? 세력주가 요리할 것 같아요.
요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랜덤하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조금 그죠? 뭐 사자성어로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랄 용천을 한다 이러잖아, 그죠? 좋은 표현이 랜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는 어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세력주를 할 수가 없어요. 세력주는 딱 요거를 전부 다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지만 그것이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요거를 전부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팍 빠진다. 그럼 뭐예요? 매수. 아시겠죠? 이 저항을 뚫고 팍 올라간다. 매도. 그럼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술적 흐름에 근거하신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 죽으라고 달려가죠. 잡으려고. 그럼 어때요? 고점 매수 퍽 해가지고 다음날에 중리, 산이 이 종목 더 갈까요? 어떨까요? 게시판에 온갖 것 다 써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테스트하나 그 테스트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되느냐? 코가 딱 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남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들이 다 알고 다 느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유튜브에서 드리거나 지금 여기서 방송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곡해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이거를 뛰어넘어라.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느냐? 여기에 목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론에. 어디 가서 뭐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그때 환율이 어떻고 환율이 어떠면 뭐하냐.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데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그죠? 그게 맞는 매매가 있고 여기에 맞는 매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더 현명한, 영리한 사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숭이가 되면 안 돼요. 자, SK 하이닉스. 대단한 종목이죠. 지금 삼성전자는 어때요? 여기서 허벌나게 키고 있어. 근데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는 뭐 HBM, 유리기판, 뭐 냉각, 액침 냉각 뭐 줄줄이 사탕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불꽃이 그죠? 계속 불꽃이 화려하게 피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이제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제 유튜브에서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패턴으로 살아. 이렇게 아침에 뜨고 밀리면 살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33,000이면 더블 이상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 이런 좋은 종목들을 제 유튜브에서 많이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드려놨지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래 가는 것도 있고요. 대동처럼 말씀드리고 밑으로 쳐박았다가 날아가는 것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예요? 간다라는 거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제가 가는 게 가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바람을 본다고. 파도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HPSP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파운드리라고 했잖아. 얘도 지금 밑에서 벌벌벌 기다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두산 테스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석경 AT, 그 다음에 지금 가온칩스. 얘네들이 밑에서 벌벌벌 기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좀 대표적으로 HPSP가 지금 싹 올라오고 있으니까 쟤도 지금 그죠? 피롭틱스나 그런 어떤 패턴처럼 그러면 무조건 막 이렇게 삽니까? 아니죠. 파야 되겠죠. 얘가 어떻게 눌림을 주고 어떤 그걸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해야지 무조건 텁썩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세력 종목을 매매하는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루아침에 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가온칩스 차트 아주 좋아요. 그죠? 아주 좋죠.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피롭틱스가 같은 차트, 가온칩스가 같은 차트. 어때요? 이 반도체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하죠. 그죠? 바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실넘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땡큐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온칩스. 아, 서전기전. 자,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전, 기전, 한전산업, 우진엔텍, G2파워, BHI, 그죠? 보성파워텍 다 뭡니까? 원전 관련한 종목. 자, 서전 기전이 뭐로 나왔어요? 대장으로 나왔어요. 왜 대장으로 나왔냐? 가벼웠단 말이에요. 가볍게. 상한가 쳤습니다. 그럼 상한가 쳤는데 밀렸습니다. 요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대량 거래. 왜 상한가를 빡 안 감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안 감았겠어요? 나는 좀 더 놀고 싶어. 주식시장에서. 상을 때린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모르겠어요. 파이널 게임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세력들이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상한가를 빵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한가를 아직 안 때렸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더 시장에서 데려 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원전 관련한 화석에너지, 그죠? 석유, 지금 원전 이런 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딱 맞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얘도 지금 뭡니까?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 한수원하고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속 지적재산권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투쟁을 했잖아요. 야, 그거 너가 우리 때문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분쟁이 잘 조절됐어요. 그 잘 조절됐다라는 거는 뭡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협상의 다리는 누구냐면 트럼프거든요. 협상이라는 거는 한쪽만 다 유리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면 요것도 뭐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요래 좀 해라. 내가 우리 요래 해줄게. 요렇게 조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게 뭡니까? 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막 이래 열내가지고 막 주식 막 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컴퓨터 막 부시고 이러지 말고 잘 협상을 하란 말이에요. 상대하고 이렇게. 그죠?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진엔텍, 보성파워텍 이런 애들은 차트가 좀 비슷해. 서전기전 좀 비슷하고 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어떤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고, 자, 이제 조선주 있잖아, 그죠? 조선주 중에서 가장 좀 도드라지게 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삼성중공 무거워요. 무겁지만은 얘도 지금 보면은 재료를 안고 이렇게 살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이 좋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하기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링크 제니시스, 얘는 뭐예요? 보안이죠. 보안 관련한 종목인데 센즈랩, 한삭,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링크 제니시스 조금 까붑니다. 좀 잘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한국 선제는 이거는 뭐냐면 밸브죠, 밸브. 밸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 선제, 그다음에 이 밸브 성강 밴드 뭐 이렇게 좀 금요일 날 조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차트적으로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제가 다음 주는 제가 이게 방송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제가 보고 싶더라도 딱 일주일 참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2월 1일 날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